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이어 스튜디오 레드손이라는 회사는 뭐 저하고는 이렇게 좀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고 제 선배님이시고 음향학계에서 저 위에 계신 분들이어서 선배님들을 위해서 뭐 열심히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동안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영상을 좀 찍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처음으로 좀 괜찮게 나오는 날이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 제품, 국산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어 스튜디오 레드손이라고 하죠. 네, 유철재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레드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철재 대표님하고 저는 학회에서부터 조금 알기 시작해서 뭐 저랑은 조금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을 이걸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코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유철재 대표님과 또 관계가 또 좋은 회사가 바로 D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열 박사님하고도 유철재 대표님 학교 선후배 관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도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죠. 그래도 여러분들께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제품을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 저를 통해서는 이 영상에서 나온 것 같이 HUD 100이라고 하는 초소형 고성능 덱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외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이어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리뷰를 하지 않았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 ES100 마크 2 버전하고 그리고 이어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요 이어폰 하고요. 그리고 요 작은 초소형 덱, 꼬다리 덱이라고 부르죠. 요 덱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어 스튜디오 제품들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ES100 마크 2 버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소개 안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해요.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그래도 이 제품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좀 잘 팔려왔고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있고요. 국내보다는 이 제품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이어폰 제품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ES100 특징과 장단점 들어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선 이어폰, 유선 헤드폰을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로 교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얘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하이파이 제품들에 연결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하이파이의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하이파이 제품을 집에 가지고 있다. 근데 나는 블루투스로 오디오를 편하게 재생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만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 자동차이지만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 그 경우 요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블루투스 핸드폰에서 오디오를 재생했을 때 블루투스로 받아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하느냐? 단순하게 일반적인 블루투스 트랜시버면 제가 그냥 소개를 안 하죠. 하지만 얘는 아주 초고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블루투스 트랜시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블루투스 트랜시버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USB 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얘를 USB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있는 오디오를 얘를 통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덱,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건데 고성능 프로토콜, 그러니까 고성능 코덱을 지원합니다. LDEC, 소니의 LDEC을 지원하고요.
퀄컴에서는 aptX와 aptX HD를 지원합니다. 또 AAC 코덱도 지원하고 SBC 코덱도 지원합니다. 거의 모든 코덱을 다 지원하고요. 특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신다면 LDEC과 aptX HD를 쓸 수 있으니까 아주 고해상도 24비트의 96kHz의 고해상도 음질을 즐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3.5단자 아웃풋이 있는데 여기에 2.5단자 아웃풋도 있습니다. 이 2.5단자 아웃풋은 밸런스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성능의 이어폰, 고성능의 헤드폰에 2.5 밸런스 출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2.5단자에서 얘는 모양만 2.5가 아니라 진짜 밸런스 2.5입니다. 그래서 2.2V RMS까지 나오는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듀얼 독립적인 덱을 썼습니다. AKM 칩셋을 사용을 해서 왼쪽에 칩셋 하나, 오른쪽에 칩셋 하나를 독립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특징이고요. 앰비언트 마이크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서 밀폐형 헤드폰이나 밀폐형 이어폰을 듣고선 밖에 돌아다니실 때 너무 밖에 소리가 안 들려서 불편하시다, 좀 갑갑함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앰비언스 마이크를 조금 섞어서, 이것도 앱에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소리를 수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정이 가능한데 10밴드 그래픽 EQ가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겠죠. 그리고 14시간의 운용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음악을 재생해서 14시간 동안 재생할 수가 있고요. 29g의 가벼운 무게, 그리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는 10만 원대 초반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의 장점과 단점 들어가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초소형 트랜시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초소형이에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봤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얘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놓고 본다면 초소형이 맞습니다. 왜? 그냥 블루투스 트랜시버도 아니고 블루투스 트랜시버이면서 오디오 덱, USB 덱으로 쓸 수 있으면서 밸런스 출력이 있어서 헤드폰 앰프처럼 쓸 수 있으면서 기타 여러 가지 배터리가 14시간짜리가 들어가 있고 뭐 다른 기능들까지 앰비언트 마이크까지 있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본다면 소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역시 LDEC과 aptX HD가 되는 고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고음질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음질은 뭐 헤드룸이나 뭐 노이즈 플로우나 THD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사실 이 소형으로 나와 있는 블루투스 트랜시버 또는 소형 덱에서 상당히 상위급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거 외에도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블루투스를 썼을 때 LDEC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LDEC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LDEC으로 만약에 최상으로 뽑는다면 24비트의 96kHz의 아주 고음질을 그대로 재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aptX HD도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코덱에 따라서, 선호하는 재생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음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장점이 바로 따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파이에 연결해서 썼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뭐 고급 하이파이 장비들을 가지고 계신데 아니면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이파이 장비들을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해놓고 나니까 블루투스가 없어서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 프리앰프를 갖다가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되나? 또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또 써서 내 프리앰프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드 스피커를 샀는데 컴퓨터를 항상 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불편해서 파워드 스피커에 그냥 단순하게 핸드폰으로 음악 재생하면 안 되나? 나는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카페에서 나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드 스피커가 있는데 이걸 설치를 하고 음악을 바로 틀을 수 없을까? 그럴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USB 단자를 통해서는 전원을 공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3.5 단자 출력으로는 오디오 출력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그 오디오 출력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음악을 선택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과거의 일반적인 블루투스 트랜시버라면 그냥 블루투스 음질이에요. 손실형 음질. 그러니까 더 높은 품질의 오디오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게 고정으로 들어가는 하이파이 장비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장비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블루투스 환경은 일반적인 지하철이나 길거리나 횡단보도 앞같이 그렇게 전파 방해를 많이 받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해상도의 LDEC으로 구동시킬 수 있어요. 또는 aptX HD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품질의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핸드폰을 딱 켜고 음악을 딱 틀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하이파이 장비,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있는 오디오, 아니면 내 카페에 있는 그 스피커들, 파워드 스피커가 아무런 세팅 없이 바로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고요. 또 똑같이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있죠. 뭐죠?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꿈꾸던 자동차에 대해서 푹 빠져있던 그 시절이 1990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가 자동차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대학교 시절에 자동차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물론 많지만 대학교 시절에 정말 갖고 싶었던 차가 있었어요. 꿈의 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떠죠? 이제는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차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내려갔죠. 요새는 또 다릅니다. 요새는 또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고 새 차가 동일한 애들도 있어요. 몇몇 애들은. 아무튼 그런데 그런 차들을 꿈꾸면서 올드카를 수집을 하시고 올드카를 개선 또는 복원을 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올드카를 복원을 해서 괜찮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차들이죠. 달리기만 정말 잘 돼 있는 포르쉐 같은 거 2000년대 초반 차들을 샀다. 블루투스 기능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샀다. 공랭식 포르쉐를 샀는데 너무 불편한 게 오디오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억스 단자 정도는 있거든요. 억스 단자 정도, 유선 억스 단자 있는데 유선 억스 단자에 얘를 연결을 하고 C가 잭에서 전원 공급만 해주면 얘가 차량용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졌을 때는 얘도 같이 꺼지고 전원이 켜졌을 때 같이 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차량용 모드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매력적이고 저도 요새는 1990년도 올드카를 한 대 구매해서 고치면서 복원하면서 그런 거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도 쫄깃한 그런 오디오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을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났어요. 충전을 하려고 컴퓨터에 꽂게 되면 단순하게 여기서 오디오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오디오 나오는 퀄리티가 거의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단점에다가 넣어놓긴 했지만 한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 ES100 마크2가 갖고 있는 음질과 다이나믹 레인지, 특히 얘는 노이즈 플로어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신호대 잡음 비율을 보게 되면 100dB이 넘습니다. 이런 작은 초소형 덱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대 잡음 비율이 90dB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90에서 100dB 사이. 스펙상으로는 자기네들이 칩셋의 스펙을 넣어서 118dB, 120 몇 dB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칩에서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고요. 실제 모든 회로를 구성을 했을 때 오디오 출력에서 나오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좀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형 덱 같은 경우에 노이즈 플로어를 이렇게 대보면 90dB 정도의 헤드룸,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0dB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비슷한 크기의 소형 덱보다 훨씬 노이즈 플로어가 적은 상태에서 PC와 연결하게 되면 노이즈 없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이런 좋은 품질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러면 컴퓨터 노트북에 있는 3.5 단자 오디오 출력보다 얘가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비슷하지만 얘한테 한 번 더 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밸런스 출력입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는 3.5파이고 이쪽이 2.5파입니다. 2.5파이에 이렇게 소형 덱에 있는 2.5파이 출력은요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가짜입니다. 중국산 제품 저렴한 것들을 보게 되면 2.5파이를 해놓고 밸런스 출력이라 했지만 실제 밸런스 출력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접지는 하나로 공통으로 묶어놓고선 이제 레프트 라이트 신호를 주는 단자만 이제 2.5를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흔히 이런 거예요. 3.5에 끼워서 2.5로 변환해주는 변환 젠더 이런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변환 젠더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푸시풀 방식의 진짜 제대로 된 밸런스 출력이 아니거든요. 그런 젠더들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거 젠더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연결할 때 그냥 확인하려고 쓰는 거지. 연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연결할 때 쓰는 거지 그걸로 통해서 밸런스 출력이 나온다는 거는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거에 속지 마시고요. 하지만 얘가 있는 2.5 단자는 제대로 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쪽에 레프트 라이트를 구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 밸런스 출력입니다. 그 AKM 칩을 갖다가 왼쪽 오른쪽을 나눠 놓고 푸시풀 방식을 제대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있는 단점도 조금 있긴 있지만
장점에서는 훨씬 더 음질이 좋고 볼티지도 2.2 VRMS까지 나오기 때문에 헤드폰도 한 300오음짜리 헤드폰도 어느 정도까지 구동이 가능한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출력, 밸런스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앰비언트 마이크가 있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비언트 마이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앰비언트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이어 스튜디오의 이어폰도 DRM하고 합작한 제품인데 요것도 소개해주면 요게 장점이 뭐냐면 차음력이에요. 차음력. 딱 꼽으면 밖에 소리가 정말 잘 안 들려요. 네, 이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 이신열 박사님 되게 잘 만드신 건데 이 차음력 때문에 주는 불편함이 있죠. 위험성도 있고 주변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갖고선 이제 길거리를 다닌다. 이렇게 연결해서 길거리를 다닌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밖에 소리가 너무 안 들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앰비언스 마이크의 레벨을 조금 조정함으로써 밖에 있는 소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해서 주변에 있는 위험으로서 본인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했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뭐 위험으로부터 막는 거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의 이런 밀폐형 이어폰이나 밀폐형 헤드폰을 끼게 되면 약간 폐쇄 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앰비언트 레벨을 살짝 줌으로써 개방감을 좀 줘서 오픈형을 낀 듯한 느낌을 줘서 조금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아이디어로 내서 집어넣었다는 게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은 10밴드 그래픽 EQ가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핸드폰 앱으로 해야 됩니다. 네, 안드로이드 앱과 애플 앱을 통해서 그래픽 EQ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픽 EQ를 사용을 한다면 뭐가 가능하냐?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 제가 10밴드 그래픽 EQ를 튜닝하는 법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얘를 구매하시면 이 이어폰이 그 톤 밸런스적으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잘 만든 E3를 기반으로 DRM E3를 기반으로 만든 이어폰이지만 톤 밸런스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귀에 맞춰서 여기 ES100에 들어있는 그래픽 EQ를 사용해서 튜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귀에 맞춘 그런 소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영상 꼭 참고를 하시고 오늘 공동구매에서 만약에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소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ES100 같은 경우는 마크2 같은 경우는 단점이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별점 5개를 받으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고 제가 굳이 리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잘 팔리는 제품이어서 리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나마 제가 좀 뽑아서 단점을 찾는다면 좀 피끼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찾는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 USB 연결을 해서 덱으로 쓸 때 있다고 했죠. USB를 통해서 덱으로 썼을 때에는 품질이 CD 품질까지가 최고 품질입니다. 아쉽죠. 24비트의 96K까지 분명히 아까 LDEC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안에는요 칩셋이 이제 두 종류의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KM 칩셋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게 듀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퀄컴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USB 덱은 퀄컴 칩을 통해서 이게 오디오가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KM 칩셋을 통해서 좀 더 상위 디지털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요. 퀄컴 칩에 있는 USB 포트, USB 버스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퀄컴 칩의 USB 버스의 한계점이 CD 품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CD 품질의 오디오, 왜냐하면 저는 CD 품질의 오디오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굉장히 손실형 고해상도보다는 무손실형 CD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손실형 24비트 96K의 오디오보다 저는 무손실형 16비트의 44.1의 오디오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사실 문제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나는 그냥 출시되어 있는 음악을 그냥 들어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음반만 들어 아주 고해상도 음반 듣지 않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난 작업을 하는데 24비트에 96K까지는 나와야 되는 그런 오디오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오디오 작업을 할 때 얘를 연결해서 내가 모니터링 할 수 있나? 라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분들은 HUD 100으로 가셔야 돼요. HUD 132비트에 384K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HUD 100으로 가셔야지 맞는 것이고요. USB 덱으로는 CD 품질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열어보면 다양한 게 막 있으니까 와 좋다라고 하지만 딱히 거기서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개밖에 뽑지 않을 거예요. 아니, 또는 종합 선물 세트 자체는 되게 좋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뭐가 제일 좋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약간 한두 개만 손을 들지 나머지 거에는 조금 손을 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죠. 비슷해요. 얘가 종합 선물 세트로 덱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기능이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만 어떻게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USB 덱으로는 HUD 100이 조금 더 나은 것이고 블루투스로는 뭐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뭘로는 뭐가 좀 더 나올 수 헤드폰 앰프로는 뭐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나는 이 용도로만 쓸 건데 이 용도로만 쓰기에는 얘는 너무 다기능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지만 블루투스로 LDEC을 전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제일 매력이 있으신 분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으냐, 10밴드 그래픽 EQ를 사용을 해서 내 이어폰, 내 헤드폰을 튜닝을 해서 듣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듣고 다니신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다니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갖다가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ES100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괜찮은 제품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리뷰를 안 해도 워낙 잘 팔리고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싼 금액에 여러분들이 공급 가능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어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100이라는 유선 이어폰입니다. 뭐랑 똑같이 생겼나요? 네, 맞습니다. 이신열 박사님 만든 D램의 E3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 이신열 박사님이 만든 D램의 E3를 이어 스튜디오에서 콜라보를 하면서 조금 개선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연구 노력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는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금액 올라가는 거면 그냥 E3 사고 말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금액에서 좀 벗어난 금액으로 콜라보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특별히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3와 동일합니다. E3와 동일합니다. 이신열 박사님이 하만 타깃의 94%를 맞춘 그래서 거의 하만 타깃에서는 깜짝 놀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출 수가 있냐라고 놀랐던 그 이어폰. 정말 플랫하고 여러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정확히 맞춘 소리를 이 이어폰에서 기대할 수 있느냐? 네, 기대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개선된 부분이나 조금 더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 특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다른 것은 이겁니다. HE100 같은 경우는요, D램의 요청을 해서 만든 OEM 제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D램의 E3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한 제품이고요. 이어 스튜디오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이신열 박사님의 기술력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E3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대의 차이가 있는데요. E3 같은 경우는 35,000kHz까지 오디오가 나오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35,000Hz까지 나오고 얘는 40,000Hz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음역 쪽이 조금 더 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튜닝이 돼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3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패키징, 이런 케이스 같은 게 조금 더 달라졌다.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가로는 얘가 99,000원 정도, 원래 금액이 99,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E3 금액의 한 절반, E3가 한 절반 금액, 이게 2배 정도 비싼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소리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해상도를 조금 더 높이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래 E3가 해상도가 되게 높은 제품이에요. 그 금액대에서 해상도가 워낙 높은 제품이고, 워낙 높은 제품에서 조금 더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있을 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개선됐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음역 대역이 사실은 E3의 중음역보다는 조금 일부러 살짝 낮춰놨습니다. 중음역을 살짝 낮춰놓고 중고역을 조금 더 해상도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려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튜닝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오히려 낮은 저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100Hz 이하의 아주 낮은 저역대는 조금 더 잘 도드라질 수 있도록 튜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너무 미세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DRM의 E3를 들어보신 분들과 얘를 비교해 보시면 바꿔보면 뭐가 달라졌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살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역의 해상도를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 때문에 있는 차이점과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차이점, 그리고 저역대에서 그러니까 100Hz 이하에서 조금 더 타이트한 베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그 부분들이 미세한 차이인데 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D램의 기본적인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아주 미세한 차이만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점이 되고요. 나머지는 D램의 E3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ES100 Mark2와 그 다음에 HE1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소개를 안 한 것이 요 작은 소형 USB 덱입니다. 이 HRS 아답터는 아직은 프로토타입이고 이제 완성이 돼서 정식으로 출품하기 직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어 스튜디오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개별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이어폰을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로 여러분들께 먼저 공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제품이니까 호환성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호환성 문제는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잡고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배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연결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 저도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이 쓰는 환경이 조금 달라서 문제가 된다면 아마도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AS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만 요 꼬다리 덱 왜 필요하냐? 요새는 그냥 안드로이드 계열이건 애플 계열이건 핸드폰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3.5 출력이 아예 없습니다. 3.5 출력이 아예 없고 특히 뭐 노트북 같은 거에도 요새는 아예 3.5가 없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3.5 단자가 없죠. 지금 USB-C 타입으로 해서 이 3.5의 오디오 출력이 필요하신 분한테 아마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이어폰을 구매를 하셨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쓰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품으로 되어 있는 그냥 꼬다리 덱들은 성능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뭐 보통 보게 되면 한 4만 원, 3만 원, 4만 원,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성능이 좀 된다고 하면 10만 원 넘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은 요 사이즈의 덱으로서는 품질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얘는 그 출력이 1V RMS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한 편이죠. 헤드폰을 구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작은 애들은 그렇게 출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전원 회로를 갖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V RMS만 해도 저는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꼬다리 덱은 어떻게 보면 이어폰에 쓸 수 있지만 헤드폰에 쓰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얘의 특징은 THD가 마이너스 95dB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원음 대비 마이너스 95dB에 있으니까 상당한 다이나믹, 그러니까 하모닉 디스토션이 굉장히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랑 이건 좀 달라요. 하모닉 디스토션이 섞여 나오는 게 원음 대비 마이너스 95니까 일반인들은 듣기 어려운 하모닉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요 꼬다리 덱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좋은데 꼬다리 덱 치고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13dB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칩셋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니라 실제 오디오 출력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113dB. 그러니까 아주 낮은 소리에서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의 다이나믹이 113dB 정도가 나오는 그런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얘가 PCM 출력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PCM 오디오로 32비트에 384K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요 작은 게 32비트에 384까지 재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다니시다가 뭐 난 작업을 해야겠다,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해야겠다 했을 때 32비트에 384까지 뭔가 재생을 해야 되는 PCM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 한해서 이어 스튜디오 레드손에서 특별히 드리는 혜택이 있어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구매고요. 여러분들 공동 구매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금액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공동 구매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했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ES100, ES100을 사용을 한다면 마크2 버전입니다. 2세대 버전인데 ES100을 사용을 한다면 ES100에 아마도 이렇게 HE100까지 꼽아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ES100은 단독으로는 판매하지 않고요. 요 HE100과 함께 판매를 합니다. 단독으로도 ES100이 단독으로도 원래 10만 원 초반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함께 포함해서 HE100까지 함께 포함해서, 그러니까 DRAM E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RAM E3보다 조금 나은 버전의 DRAM E3까지 포함을 한 가격이요. 여러분들 공동구매 가격이 109,000원입니다. 네, 109,000원에 요 E3의 조금 변형된 모델과 그리고 HE100 마크2까지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혜택이고, 얘는 200세트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200세트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요 원래 금액이 10만 원대 초반인 ES100 마크2에 이 HE100, 그러니까 DRAM E3의 조금 개선된 버전, 요 버전까지 포함한 금액이 109,000원. 109,000원에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는 한 3, 4만 원에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이상의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죠. 4만 원 이상이 뭐야. 99,000원짜리까지 포함이니까. 왜냐면 이게 원래 정가가요. HE100이 정가가 99,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10만 원대 초반이니까 합치면 20만 원 훨씬 넘는 건데 반값이네요. 네,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ES100 MK2와 HE100을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109,000원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HUD100입니다. 여러분들 HUD100 기억하시죠? HUD100은 여러분 워낙 잘하는 거니까 얘는 무선이 아닙니다. 유선입니다. 유선으로 하는 것이고, 유선으로 고품질의 덱을 원하실 경우, 그리고 헤드폰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디더링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베이스 부스트 모드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요 HUD100 모델, 요 모델은 꼭 영상을 확인하시고 HUD100이 어떤 건지 보시면 됩니다. 고품질의 소형, 초소형 덱인데요.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HUD100하고 포함을 해서 하는 게, 원래 HUD100이 지금 한 10만 원대 중후반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0만 원대 중후반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걸 포함을 해서 함께 포함을 하게 되면 20만 원대 중후반이 되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공동구매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금액은 159,000원입니다. 네, 159,000원. 네, 159,000원에 HUD100과 HE100 요 이어폰까지 포함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0대 한정입니다. 200대 한정이어서 여러분들 구매 빨리 하셔야지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 꼬다리 덱입니다. 꼬다리 덱과 연결해서 할 경우, 이렇게 판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포함을 해서 두 개가 같이 포함을 해서, 원래 이어폰 하나가 99,000원짜리인데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59,000원. 네, 5만, 굉장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59,000원에 얘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꼬다리 덱까지 포함해서 5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수량이 좀 되는데 500대까지 가능해요. 예, 500대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ES100, 그러니까 D램의 E3의 약간의 그 개선 버전, 그 개선 버전의 이어폰에 꼬다리 덱까지 포함을 해서 5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그냥 HE100만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요 HE100, 나 이 이어폰만 하고 싶은데 D램의 E3에서 살짝 개선된 요 이어폰 제품만 구매하실 수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요 같은 경우는 39,000원에 여러분들 단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싸게 파는 겁니다. 99,000원짜리 3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이어스튜디오 레드손이라는 회사는 뭐 저하고는 이렇게 좀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고, 제 선배님이시고 음향업계에서 음향학계에서 저 위에 계신 분들이어서 선배님들을 위해서 뭐 열심히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짤막짤막하게 잘려있는 이유는 제 목소리가 지금 벌써 가고 있죠. 예, 제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올린 다음에 다시 하고 좀 쉬었다가 올린 다음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편집점이 많은 것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기회가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